그러니까 샅샅이 이제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이러한 그 포대들로 이제 쌓여져 있던 걸 확인하고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속았다라는 것을. 이때부터 이제 그 투자자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정충재라는 사람하고의 싸움. 요때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렸을 때에 이 정충재 씨가 백준흠 씨에게 한 아주 기가 막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4억을 달라. 4억을 자기가 좀 필요하다. 왜 그게 4억이 필요하냐? 이제 이게 굴도 이게 이제 뚫렸고 했는데 돈이 뭐 필요하냐? 이제 금괴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금이 다 돈인데 이제 어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정충재는 자기가 어떤 그 조폭들이나 일제의 일본에서 온 야쿠자들로부터 위협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그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 4억을 마련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 백준흠 씨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정충재는 돈이 수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만나자고 해도 파출소로 들어가서 자기 신변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고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 그런 기이한 행동들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굴이 금이 아닌 자기가 판 굴인 것이 이제 들통이 나면은 자기는 이제 돈이란 돈은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그 직전 완전히 발각이 나기 직전까지라도 자기가 이제 돈을 좀 백준흠 씨나 투자자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일단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은 자기는 어떤 쓸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배째라식으로 이제 나오면 되니까 이제 사기꾼의 기질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정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 챙겨가지고 이제 도주 행각, 도피 생활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이제 돈이 다행히 4억이라는 돈이 건네지지 않았던 거죠. 그 뒤에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어떤 이 물리적인 몸싸움과 폭행과 이런 부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그러면서 이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물리적인 몸싸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폭력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고소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굴이 어떤 뭡니까?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인이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조금 큰 화면을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볼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지분을 참여했던 분들 또는 지분을 이렇게 나누기로 했던 그 분들의 어떤 각서가 있습니다. 그 각서가 뭐냐면은 확인서죠. 확인서. 각서라기보다도 터널 굴착 후 그러니까는 일본군 지하기지 연결 통로 인가에 대한 진위 확인 각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서인들은 누구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상기 본인은 2002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동, 문현사동 1219-1번지에서 직경 600mm로 굴착을 한 거에 과거 1990년대 박수웅 및 정충재가 굴착하였던 터널에 수직 시추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1990년 1990년대 한주소금 마대에 버럭 잘게 잘린 돌을 채워서 터널 좌우에 쌓아 놓은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각서예요. 이 지장을 찍은 내용은. 그래서 2002년 5월 27일 각서인 대표 김경태, 김성태라는 분이죠. 정충재 씨가 말끝마다 소도둑놈 하는 사람이 덩치가 크신 분인데, 아주 김성태라는 분이 백준음 씨보다도 훨씬 전에 정충재 씨와 함께 땅굴 파는데 관여했던 그런 분이죠. 아주 이제 머지않아서 이 김성태 씨를 좀 만나보려고 해요. 좀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떤 관계였고 과정이 어땠고 모든 그 상황을 쭉 한번 찾아가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의치 못하면은 전화로라도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각서인 대표로서 도장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하 동굴에서 발견된 포대는 한주 소금 포대였고 안에 버럭들, 그래 돌들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각자가 다 인정을 하고 그 확인서에 관련 개개인이 다 날인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김성태, 조읍규, 하진수, 정문균이라는 분은 현재 지금 거기 부산 1219-1번지에서 지금 거창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공장을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죠. 이분도 그때 당시에 관여가 돼 있고, 조규회, 정재호, 정관재. 이분은 이제 그 정충재 씨의 동생으로 알고 동생입니다. 정성재, 정관재. 이분들이 다 증인을 했던 분들입니다. 최상훈 씨, 잠수부, 백준음 씨, 김성호, 탁종수라는 분 얘기도 나오죠. 홍재성, 김홍랑이라는 분도 여러분 자주 들어봤죠. 김명주, 임여순, 유동우, 이쪽엔 또, 다른 거죠. 이렇게 다 확인을 해준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이 일제시대 때의 그 포대가 아니고, 1990년대, 한주소금 마대의 버럭, 돌들이 거기에 들어서 있었다라는 것을 각자가 다 확인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굴 속에 있었던 자루의 내용물들이 일제시대 때의 근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게임이 끝나는 그러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은 태평TV 어떤 골수 팬들이나 또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들이 말하는 거에 매료가 돼서 계속 끌려갔던 거예요. 계속 끌려갔던 겁니다. 여기 동생들도 다 관여가 돼가지고 확인을 해준 사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뒤에 나중에 딴소리 동생들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명백한 어떤 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지금 정충재 씨는 이 굴이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뭐냐?
일제시대 때 다이너마이트로 그를 뚫으려고 작업을 해놨던 그런 그 안반의 다이너마이트 구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 요걸 좀 큰 화면을 다시 띄워 보겠습니다. 네. 예, 이 구멍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기 위한 일제시대 때의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파를 위한 일제시대 때 구멍인가 이렇게 의문 부호를 붙여놨는데요. 폭약 장착 구멍 뭐 3cm 깊이는 30cm로 뚫린 구멍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직경이 이 직경 구멍의 그 직경이 3cm 정도 되고 깊이는 30c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현철 씨라는 분의 작업했던 분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20여 cm 정도 깊이를 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충재 씨는 이게 그 일제시대 때 발파를 위한 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발파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기 위한 구멍을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불과 몇 cm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한 5cm 남짓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뭐 10여 cm 20여 cm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구멍을 이렇게 총총하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뚫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기 위한 구멍을 탄광에서 일했던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보통 1m 한 50cm 정도 이렇게 뚫는다, 깊이를 뚫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제가 좀 궁금했는데, 다이너마이트 길이가 한 30cm 이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그 한 구멍에다가 하나만 장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장착해서 이제 그 많이 폭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깊게 뚫는답니다.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의 그 깊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30cm도 안 되는 구멍을 뚫느냐? 그거는 아니겠죠? 아니라는 말은 곧 뭡니까? 아니라는 말은 곧 일제시대 때 뚫었던 이 구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구멍이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정충재 씨, 박수웅 씨 때 뚫었던 그 안반 작업을 하는 작업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이 구멍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노란 의를 입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요양원 생활하고 계시는 나현철 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면 또 지금 여기 희미하게 이렇게 보일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화면 전환이 안 됐네요. 많이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네. 지금 이 안반에 뚫린 이 구멍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충재 씨가 주장하는 바로는 일제시대 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뚫은 그런 구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구멍의 직경이 3cm 정도 되고요. 깊이는 나현철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30cm가 안 되는 걸로 20 몇 cm 정도 되는 걸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의 그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기 위한 구멍을 과연 30cm도 안 되는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해서 폭발을 시키기 위한 그 구멍의 그 깊이는 한 1m 한 50 정도를
깊이를 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다이너마이트를 하나만 장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개를 장착을 해서 많은 폭파량을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파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다이너마이트를 여러 개를 삽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일제시대 때라고 해가지고 다르게 했던 것인가라고 이렇게 또 변명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시대 때든 지금이든 빨리 많은 양의 그 안반을 파괴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 번에 깊이 뚫고 많이 집어넣고 폭발을 시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멍은 어떤 구멍이냐? 박수홍 씨, 정충재 씨 때 작업을 했던 구멍인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일제시대 때의 구멍이라면은 왜 지금 이 나현철 씨하고 이건 지금 노란 의 입은 분이 지금 요양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나현철 씨라는 분입니다. 예? 박수홍 씨 때부터 작업을 했던 분이 정충재 씨 때하고 같이 또 작업을 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산 증인입니다.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현철 씨를 시켜가지고 정충재 씨가 김성태, 백준흠 씨를 법정에서 칼을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나올 때 살해를 해라 라고 살인 교사까지 했던 분입니다. 정충재 씨가 돈을 몇 억을 주겠다고 3억인가 얼마를 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람입니까? 정충재 씨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이분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한번 좀 잠깐 들어봐야 되겠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새끼가 그러게. 아저씨 사주래 하라고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놓고, 제가 사주래 하라고 했지. 그러놓고 중에 칼로 쏴가지고 신문에 그렇지. 칼로 쏴가지고 법정에서 그만 나올 때 딱 법정에서 나올 때 찔러 집이라고 했는데 그 정준재요. 그래. 지금 들으셨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정충재. 여러분들이 정충재 선생 저기 누구죠? 김일선 선생이 정충재 선생이라고 아주 깍듯하게 화면에서 방송할 때마다 그렇게 예우해주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살인 교사까지 했다라는 증언을 여러분 아마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섬뜩하죠? 정충재 선생이 그렇게 했다고 양심 선언을 했고 이것 때문에 나현철 씨가 곤욕을 치렀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현철 씨도 큰 어떤 경을 칠 뻔했던 사건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게 일제시대 때에 뚫은 구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정충재 씨, 백준흠 씨, 정충재, 김일선 씨, 태평 TV에서 정말 거짓말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왜? 여기서 금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이 나왔다는 방송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혹세무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거지를 피우는 겁니다.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뚜렷한 확실한 증언과 증거들이 있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도 그들은 우기고 있는 거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멍과 구멍 사이를 이렇게 좁게 뚫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요. 일정한 간격으로 효과적으로 그 안반이 많이 깨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이너마이트 구멍을 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전문가가 뚫는 겁니다. 아무나 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인철 씨가 여기에 전문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은 총총하게 뚫어서 가급적 청청하게 뚫어서 어떤 그 정과 같은 그런 것들을 여기에 박아서 한마로 깨내기 위해서 지금 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일제시대 때 뚫은 이 안반의 구멍이라는 부분, 이 부분 여러분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충재 씨 쪽에서 아주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 또 여러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라는 것 요즘에 계속 터져나오고 있죠. 예, 이 사진이죠. 이 사진 다시 큰 걸로 확대해서 화면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교수를 이용한 거짓 증언 및 조작을 해온 정충재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간 화면 중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김종점이라는 분인데요. 예, 100만 불의 미스터리에 출연을 해서 금조각이죠. 금괴도 아니고 조그만 손톱만한 엄지손가락 절반만한 그 금편을 봤다라고 허위 증언을 했던 사람인데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허위 증언을 했냐? 정충재의 부탁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증언을 해달라고.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다 실토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박인구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금편을 봤다. 이 사람도 정충재 씨의 이제 친구죠.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 증언해 주는 거야. 그때 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나 나중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아차 싶었던 거죠.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겠죠. 그 방송에서는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제 증언을 해 줬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도 정충재가 그런 부탁을 해서 자기가 해줬다고 사과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부를 이용해서 김원택 씨에 대한 그 내용은 이제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이 김원택 씨에게도 잠수부인데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자루가 버럭이 쌓인 그 자루 너머로 저쪽 너머로 넓은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을 해달라고 해서 증언을 이제 해줬던 적이 있었다고 나중에 이 사람도 실질적으로 또 그런 부분은 좀 조그만 거짓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은 해준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부분 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양심적으로 그 부분은 해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 이런 증언을 한 부분이 나오고요. 조금 이분이 이제 나연철 씨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김성태, 백준음을 살해하라고 정충재가 자기에게 사주를 했다. 이러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배원태 교수이신데요. 무기재료공학과 배원태 교수가 분석을 맡았다. 결과는 구리이온 58%였다. 배 교수는 금과 구리를 합금하면 50% 이상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 굴 속에서 나온 그 물이나 이런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이 배원태 교수한테 의뢰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이것을 정충재 씨가 악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방송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성분 조사를 위해 금 코팅을 했을 뿐이지 금 성분이 검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제 영상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김성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거짓말도 안 하고 보태지도 않고 예?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태평의 광신도격인 사람들이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숱한 거짓말들이 지금 예? 공개가 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함몰돼서 와 그냥 흥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광신도라고 표현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광신도가 아니면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예? 지금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숱한 거짓말들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당 3억 원씩 포상을 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수십 가지의 정충재 씨 쪽에서 태평 측에서 발표했던 것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경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너무나 무지했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종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충재, 김일성 팀의 거짓말이 낯뜨겁게 드러나는 순간들입니다. 이래도 이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인가요? 헛소리 안 하고 지금까지 한 것들이 헛소리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한 것들이 거짓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과장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이 과장되고 허위 사실들을 적시한 것들 투성입니다. 보셨다시피 처음부터 금괴를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계속되는 정충재, 김일성의 거짓말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그것으로부터 빠져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멸인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소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